반갑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웃지 마. 이미지를 그대로 피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무 두 그루가, 어, 그냥 이렇게 모양 자체가 꼭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 풍경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조금 더 약간 과장되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난 이 선이 이뻤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두 그루가 하나만 서 있으면 하나가 멋있어 보이지만 두 그루가 어떤 관계처럼 보였고, 이렇게 서로 약간 기댄 듯한 느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것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릴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누운 거를 조금만 더 눕혀서 살짝 눕혀서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하고 선을 여기를 조금 더 뾰족하게 살짝 올리고, 이쪽도 살짝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를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강조를 조금 해서 내가 그 풍경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그린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음 초보 단계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피해서 똑같이 그리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해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익혀가면서, 그렇다고 그거를 완벽하게 난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이제,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 거를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내가 충분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카피를 하면서 요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선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 화면에서 내가 요런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요런 부분은 조금 생략해주고, 요런 식의 이야기들, 그림에서.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재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에는 좀 편한 소재예요. 어, 구애됨도 없고, 뭐, 관계들, 뭐, 나무 두 그루가만 갈랑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그, 하늘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뭉게구름 표현도 한번 해볼 거고, 요 그림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풀이 이제 들판이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들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뭐, 하여튼 요 뒤에 있는 들판. 사실은 요 뒤로 멀리 있는 산까지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여기서는 등선만 있는 거죠. 등선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밝은 색의 이 하얀 꽃들이 있잖아요. 예, 꽃 있는 풀들. 여기서 보면 이 하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요 뒤에 진한 색이 있으니까 하얀 게 더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순하지만 어떤 컬러 표현 같은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좀 연습을 해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풀이었잖아요. 똑같은 나무 분집이 있었지만 이제 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이제 원근감이 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연습해봤다면, 이번에 원근감이 아니라 그냥 나무 두 그루에서 우리가 채색, 그림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묘사, 뭐 이런 것들 좀 연습할 수 있고, 그다음 요 풀 밑에 이제 그리는 거. 앞전 그림에서는 풀 그리는 건 되게 간단하게 그냥 훅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 그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풀 그림 같은 경우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의 다 하셨나요? 음.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요 비율 맞춘다고 시간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였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방법을 알면은 요 비율 같은 경우는 특히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는 비율 맞추기 쉬워요. 왜냐면 이 밑에 것만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하늘은 얼마든지 완충 효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 사진상의 그림은 가로 세로 높이에서
세로 비율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의 비율보다 높아요, 여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좀 잘리겠죠, 이렇게. 내가 요걸 그대로 여기다 옮긴다면. 조금 잘린다 생각하시고. 근데 얼마만큼 잘리는지를 내가 도저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계산을 해야 돼. 그거를 막 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잘리는 거는 그냥 염두에 두고, 요 안에 있는 요 나무 있죠, 요거. 요거만 여기다가 이렇게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은 자연스럽게 그 좁아지는 거겠죠. 한 이만큼 좁아지겠죠. 근데 하늘이 이렇게 많이 좁아지면, 이만큼 좁아지면 그림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를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약간 좀 잘라주고, 너무 많이 자르면 이게 또 보기 싫어요. 제가 이 화면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완성됐을 때 장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사선이 있죠. 이 사선이, 더 잘렸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보기 싫어요. 그잖아요? 여기 이렇게 얇게 잘려가지고 표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줄어들면 안 되고, 그냥, 만약에 줄인다면 요 뒤에 거를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요 뒤에를 약간 내려서, 요 정도 선에서 살짝 능선에 있는 걸 약간 줄여주고, 그 다음 하늘이 좀 잘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케치 할 때 이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스케치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화면에 중심을 구하세요. 여기. 뭐, 우리가 또 명색이 또 초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구해줘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구하지도 않고 바로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중심을 구했더니 화면의 중심을 구했어요. 구했죠? 어? 이 나무가 거의 중심에 있어요. 그죠? 근데 중심에서 저는 약간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거를 얘가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좀 더 보내고 싶어요. 얘를. 그래서 밑에 등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뒤에 등선을 조금, 요거를 좀 줄인다고 그랬죠, 제가?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약간 옮겨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조금만 옮겨서. 그리고, 네, 네. 안 받았었죠? 예.
밑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나무죠. 멀리 있는 나무. 이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쳐져 있는 거구나. 되게 보기가 안 좋다. 음, 쳐진 게 보기가 안 좋아. 약간 생략을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조금 깊게 그릴게요. 그리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아. 하는 거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 빛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정도면 다음 줄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맞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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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연습하는 시간 괜찮아요. 그냥 예, 예, 하고 연습을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채색을 하든가. 그러세요. 놀고 놀고. 음, 지금 내가 아니 뭘 눌렀는데 다시 시작된댔는데 그럼 앞에 건 어디 갔어? 17분. 얘를 누르면 감사합니다. 됐나? 그러면 또 리바이브를 해야 되겠네. 어, 어, 아이, 자연물 그건 빼고 일단은 지나간 거니까. 음. 제가 이제 그림자 이런 사물을 그릴 때 특히 자연물을 그릴 때 자연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형태를 처음에 큰 형태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어떤 요 디테일한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기, 좌우 크기, 큰 형태를 대충 위, 아래 요 정도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은 형태를 그릴 때는 형태를 그리면서 그림자 형태를 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따로, 형태 따로가 아니라 그림자와 형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같이 그려요. 이제 그림자는 형태예요. 저는 내가 인식하는 사물의 모양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빛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안 그려요. 왜?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뭘 그리냐면 여기서 이걸 그려요. 요 포인트, 요 형태를 잡아라. 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만져보면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얘가 조금만 틀어지면 이 형태는 분명히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내가 그리는 대상에서 이 그림자가 떨어진 요 위치, 이 화면에서만 보이는 그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뭐 예를 들면 빗자루가 하나 있으면 빗자루 위에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빗자루에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따라간 것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걸 그리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자체를, 모양을 그대로. 예. 그래서 과학적인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술을 하잖아요. 그림을 하잖아요. 그림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빛을 그린다고. 우리는 형태를 그리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은 빛을 그리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각도, 그때 시간대 이런 걸 늘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빛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빛을 그리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그림이 이렇게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은 사물의 형태, 그림자 속이든 바깥이든 관계없이 사물의 형태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빛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형태를 잡을 때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정오의 한낮이죠, 요게. 우리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그래서 사실은 뭐 빛은 그렇게 좋은 빛은 아니에요. 뭐, 좀 오전에 아침 나절이나 조금 해질녘에 요때 빛이 되게 이쁘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어떤 빛의 그 그림자도 그렇고. 근데 이건 정면으로 떨어지는 빛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어 있죠, 그죠? 근데 워낙 진하니까 그림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셔야 돼. 여기서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는 거는 그림자 모양을 잡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그림자 모양을 좀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림자 모양을 잡고. 그림자를 형태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그림자를 형태로. 자, 그런 식으로 나무는 이제 그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하얀 펄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요 무덤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무덤은 내가 따로 그리지는 알죠? 뭐. 무덤 뭐하러. 그냥 풀로 해서 조금 진하다 하는 정도로 하고, 비석도 있어요? 이게 비석이에요? 아, 그릴까? 뭘? 음, 그냥 풀로 그립시다, 풀로. 예? 풀로. 자, 여기서는 요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요런 하얀 부분을 남겨놓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하얀 거를 그릴 때는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거를 그리면서 하얀 부분을 같이 남겨놓으면서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잔잔하니까 좀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한번 그렇게 한번 표현하면 돼요. 요 뒤에 있는 걸 그리면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하얀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뭐
하나하나 뭐 그릴 거 없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대충 됐어. 만약에 이 장면을 내가 좀 더 가까이서 찍었다면 요 꽃이 이렇게 모양이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연필선으로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이거를 갖다 보이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연물에 대해서는 조금 변형을 하거나 내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요 꽃잎들을 조금 더 앞에서 좀 이렇게 이파리까지 다 그리면서 이렇게 해줘도 그림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잔잔한 점처럼 보이는 요 정도 표현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스케치, 여러분들 스케치 지금 아직 조금 더 시간 더 줘야 되겠죠? 스케치 하는데. 네,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연필로. 어? 그래요? 아, 그럴까? 그럼 10분 하시고, 10분 쉬시고, 그 연필은 20분 후에 마무리되는 걸로. 오케이? 40분에 마무리. 30분까지 연필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 요거 이제 연필 스케치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라인이 보면 아주 막 복잡하잖아요. 막 잔잔하게 막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큰 능선은 이런 식으로 가서 끝이 좀 볼록하다는 거,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물감으로 그리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선으로 이렇게 요 정도만 표현해 주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린 듯 말 듯,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고 요 그림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요거를 제가 하나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랑. 그리고 경계선을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실 때 포인트가 여기를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 라인을 끝을 다 그냥 모든 걸 그리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냥 포인트만 살짝 살짝 안 그리는 곳도 있어야 돼요. 그린 곳도 있고 안 그린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요런 데는 뭐 요런 식으로 좀 아쉬우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 나무 그릴 때 주의할 게 요 사이에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요거 살려주셔야 돼요.
요건 채색하면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 조금 더 뾰족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살짝, 끝을. 이거는, 야, 요건 아무래도 땡땡 맞아서, 이렇게. 이건 못하겠네. 응? 땡땡해서 못하겠네. 자, 자, 스케치 한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들 스케치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 요 펜으로 이제 스케치하는 거 이제 해볼게요. 펜 드로잉을 우리가 연필로만 스케치가 끝났을 때는 연필이 조금 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펜을 염두에 두고 드로잉을 염두에 두고 이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연하게 스케치가 좀 된 편이기도 하고 그래 봅시다. 그림자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 그림자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 한 덩어리. 여기서 제가 그 덩어리를 하나씩 잡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덩어리 잡고. 여기 하얀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 남겨둔 거 여기. 손.
여기는 그림자 속이니까. 뭐, 포인트가 가운데 하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남겨놓는. 이제 잘 지워주면.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에 가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밝은 거 안 하고 그냥 어둡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징 포인트가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부분을 이제 남겨놓는 거죠. 이제 그게 스케치하면서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쭉 뻗었긴 하지만 제가 나무 선을 하나 그리더라도 이렇게 지금 아주 복합선을 쓰면서 그리고 있는 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하나 선을 긋더라도 쭉 안 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이 좀 풍성해 보여요. 이런 선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 수선 가루가 이게 펜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흑연이 있으면 이렇게 좀 잘 안 칠해지기도 해요. 이 나무가 참 재밌는 게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양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걸 좀 살려주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를 제가 표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워볼게요. 이렇게.
밝은 부분 안에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살짝 음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 스케치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나무. 문장에 그린다는 게 이 빛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쭉 강조를 했던 빛을 그린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밝은 거와 어두운 거의 그 경계선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조금 생략해서 내가 좀 작게 그린다고 그랬죠. 나무 툭 튀어나온 거. 여기는 나무랑 뒤에 있는 그림자랑 표현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꽃들 있잖아요. 꽃. 요 꽃들을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뒤에 있는 걸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요 능선. 능선도 이렇게 변화 주면서 이만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려줄게요. 크게.
처음에 우리 요즘 선 연습, 이런 제가 쓰고 있는 요 선, 곡선이 막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선 연습했죠?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러면 복습. 선을, 지금 제가 여기 쓰는 선이 어떤 선이냐면, 여기 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선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요건 좀 많이 틀은 선이고, 이게 풀 라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선을 좀 많이 틀어요, 이렇게. 많이 트는데, 풀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자라든지 연필을 그린다 그러면, 연필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이 있겠죠? 근데 이걸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선을 약간 좀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알코올 중독의 손떨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쭉 거도 되지만, 약간 선을 이렇게 좀 살짝 떨어주면서, 이렇게 웨이브를 줬을 땐 좀 풍성해 보이죠, 화면이. 그리고 제가 요 밑에 한 거는 이제 풀 라인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다음 요런 데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막 구조물이 돼 있는 것은 조금 더 선을 갖다가 조금 더 유니 흔들어 주는 거죠. 요거를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참, 듣는 요령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막 흔드는 것 같으면, 그냥 흔들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위로, 그 다음 밑으로, 위로,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밑으로가 뭐냐면은 내가 위로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또 밑으로 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손의 동선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 여기서 끝나서 이거, 그 다음 여기서 또 이거, 여기서 이거.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반복하는데 이 선의 중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 증폭을 많이 두지 않는 거지. 많이 둔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높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익힐 거는 요 스푼만 익히면 돼. 위로, 밑으로, 요거, 요 두 개 반복. 요 두 개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두 개. 그죠? 자, 보세요. 위로 할 때, 자, 위로에 요 한 텀을 내가 그려줄게요, 요 위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다. 그래도, 자, 위로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위로. 위로는, 어디 갔니, 얘? 아. 자, 위로를 보여줄게, 위로. 요건 밑으로, 여기는. 이렇게 가는 선이에요. 자, 위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파형이잖아요. 그냥 지그재그 같은. 이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한 텀이에요, 한 텀. 음. 그리고 밑으로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거 반복해 볼게요.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요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선을 쭉 일직선을 끄면 돼요. 트레형선. 이게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아 파형선이네? 그럼 파형선 그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밖에 안 크잖아요.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텀씩 딱 끊어가지고 위로는 보세요. 여기서 선이 되게 자유스럽잖아요. 요 형태가. 네, 요게 그냥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게 요만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밑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연습해보세요. 손으로 해봐야 알아. 다 그런 선들이 이게 다. 이게 이제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전선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릴 때는 딱 그 텀 안에 있는 그 모양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이 반복돼서. 이런 선들이 다 그런 선들이에요. 여기. 요런 거 다 그런 거, 이런 거. 아, 나무는 요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구름도 있죠. 구름. 우리도 구름을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치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